자, 오후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이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힘드셨죠. 하락이 워낙 깊었고 뭐 주도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많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뭐 대부분의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마 한 최근에 1, 2주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고 있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췄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현선물을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외국인들 스탠스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 주에 내내 지금 조 단위로 팔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이클, 외국인들이 어떻게 사고 팔고 있는지를 그 흐름을 잘 올라타야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다. 지금 이제 작년처럼 그냥 들고 바이 앤 홀드하면 올라가겠지라는 전략보다는 저점에 사고 올라갈 때 팔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진 시기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올라갑니다. 뭐 반도체에 대한 재평가, SK하이닉스 ADR이 엄청난 급등이 나타났고 반도체 여전히 굳건하다 그런 의견들 많은데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간밤에 새벽에 금리와 관련된 이것과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또 주식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 뭐가 있을지 함께 앵커 브리핑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사실 뭐 반도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이걸 봤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과연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진짜 하반기에 인상을 할까? 아니면 그냥 동결로 갈까? 아니면 트럼프의 바람처럼 인하를 할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뭐 중구난방이잖아요. 왜냐하면 케빈 워시가 새로 취임하고 나서 지금 연준의 방향성을 아직 읽기엔 예측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케빈 워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직까지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연준의 결정이라든지 그리고 금리를 움직일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약간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하거나 인하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런 포인트를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자, 일단은 얼마 전에 7월 초에 미국의 6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비농업 부분의 신규 고용이 5만 7천 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호조세, 최근에 미국이 계속해서 고용 호조세를 보이면서 취업시장, 고용시장이 원활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금리를 인하하는 데에는 좋지 않은 그런 수치였거든요. 근데 이게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로 해석되는 게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호조세가 다소 약화되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것까지 안 해도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7월 초에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살금살금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 새벽이 중요했는데 어제 밤이었죠. 미국 시간으로 이제 어제 발표가 됐는데 미국의 6월 CPI가 또 중요하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잣대가 되는데 자, 지난해 같은 달보다 6월에 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 예상했던 것은 3.8 정도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것을 크게 하회하면서 CPI, 이 소비자 물가지수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네? 라고 지금 시장에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이나 CPI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네, 생각보다 크지 않네 라고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러면서 이번 달 7월 FOMC 회의에서 뭐 25bp 인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왔었잖아요. 빠르면 뭐 이번 달 아니면은 그 다음 FOMC 때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 때문에 시장도 많이 흔들렸는데 자, 지금 7월 FOMC 회에서 25bp 인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가
예상이 한 35% 정도는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이 CPI를 보고 나니까 금리 인상하는 거 안 하겠는데? 라는 의견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15%에 그칠 것이다 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용은 둔화되고 물가는 예상보다 낮게 유지되면 금리 인상 압력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겠네라고 시장이 해석하면서 미국 시장도 좋았고 기술주나 성장주들도 좋았고 이러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2차 전지, 바이오주도 급등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오늘 우리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하나의 더 부스터가 돼줬습니다. 자, 구체적인 수치들을 조금 더 볼게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CPI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하락한 것으로 지금 집계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CPI month over month, 그러니까 이 월 지난달 대비해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잘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때 2020년에 이제 코로나 쇼크 때문에 훅 떨어졌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뒤로는 계속 이제 고물가, 고 CPI가 나오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조금 이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괜찮아지는 듯 싶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올라오기 시작했었잖아요. 전쟁 때문에, 유가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 달에 이렇게 급격하게 빠졌다라는 겁니다. 이 빠지는 가파르기, 기울기를 보시면 거의 이때 코로나 때만큼이나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속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YOY 대비를 했을 때도 상승하던 추세가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CPI, 메인 CPI는 이 정도로 수치가 나왔고요. 더 중요한 건 근원 CPI, 코어 CPI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유가라든지 식료품 이렇게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 미국의 실제 그러면은 물가가 어느 정도로 올랐을까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코어 CPI인데 코어 CPI도 역시 함께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코스트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대부분 좀 만회가 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압력이 확실히 이번 CPI를 확인하니까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근데 참 이게 신기합니다. 미국이 지금 전쟁도 했고 유가도 올라가고 관세도 매기고 이러는데 미국의 물가가 CPI 수치상으로는 올라가지가 않아요. 미국에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지금 미국 물가가 미친 듯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숫자는 이 CPI는 오르지 않는 참 마법 같은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근원 상품이라고 하는 지수도 역시 0.09% 2개월 연속 이제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이 코어 굿즈도 하락세로 약간 접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우징, 주거비도 오르긴 했지만 이 상승폭이 많이 둔화됐습니다. 0.12% 정도 상승하는 데 그쳤고요. 이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지수도 0.2%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미국의 물가들이 전쟁을 하고 유가가 비싼데도 내려가는 CPI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그전에도 청문회에서든 최근에 FOMC 회의에서든 계속 이야기하는 게 본인은 숫자 보고 그걸 확인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을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CPI가 낮아지고 있는 숫자들을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케빈 워시 연준 의장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CPI가 낮아지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오늘 새벽에 미국의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Q&A 시간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 이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다. 그리고 뭐 금리 결정에 신중할 것이다. 인플레를 잡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연준 의장이니까 하는 이야기들이겠죠. 뭐 인플레이션 책임에 하지 않아야 된다. CPI 목표 달성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이게 금리 인상의 시그널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했지만 연준 의장이면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플레이션 이제 뭐 신경 안 쓰겠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건 뭐 차치하고 나서요. 그다음에 소통에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 미리 선제적으로 연준이 대응하지 않을 거다. 포워드 가이던스 줄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한 것이었죠.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었는데요. 마지막에 제가 표시한 겁니다. 자, AI 사이클로 앞으로 미국이 더 부유해질 것이다라고 의회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에 AI 지출, AI 투자가 25%나 인상적으로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케빈 워시는 이 AI가 점점 발전하고 AI가 전 세계나 전 시장에 퍼지게 되면 이 일의 업무의 효율성이 극도로 높아지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물건을 만들어내는데도 효율성이 극대화되면서 비용, 코스트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1분기에 AI 지출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연결할까요? AI 캐펙스 투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이번 달 말에 나올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더 늘어날 수치들이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도체, 메모리, D램, 낸드, HBM은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걸로 저희가 잘 연결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금리를 만약에 인상하지 않고 동결한다거나 트럼프의 바람대로 금리를 이제 연말쯤에는 낮춰주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미국 시장도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 시장에서도 성장주, 2차 전지, 바이오뿐만 아니라 AI 캐펙스 투자 더하게 될 테니까 반도체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해볼 수 있다는 거 시장에서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